한국은 왜 다 벗고 살아? 스웨덴 여성이 충격받은 한국 겨울 실내 생활, 그 끝에 벌어진 인생 반전.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영하 20도가 일상인 나라에서 살다가 갑자기 한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다니는 나라에 온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온 리네아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놀란 것은 뭐였을까요? 바로 겨울에도 실내에서는 반팔 차림으로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저희는 실내에서도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지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집에 들어가면 마치 여름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처음에는 이런 문화적 차이가 그저 신기하기만 했는데 점점 더 깊게 알아갈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단 한 달의 출장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네아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북부의 작은 도시 웁살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28살인 저는 대학에서 국제 비즈니스를 전공했고 지금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한국계 글로벌 기업에서 마케팅 전략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겨울은 정말 춥습니다. 영하 20도가 일상이고 해가 짧아 대부분의 시간을 어둠 속에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은 휘게HYGG라는 아늑함의 문화를 소중히 여깁니다. 촛불을 켜고 담요를 덮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추위를 견디죠. 하지만 우리 집은 겨울이면 늘 춥습니다. 벽난로가 있지만 집 전체를 데우기에는 역부족이고 난방비가 워낙 비싸서 보통 실내 온도를 18도 정도로만 유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에서도 두꺼운 스웨터나 가벼운 패딩을 입고 지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교환학생으로 프랑스 파리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나라 친구들을 사귀며 문화적 시야를 넓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국제봉사동아리에서 만난 한국인 유학생 용준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예의 바르면서도 은근히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죠. 주로 국제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토론을 할 때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줬는데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리네아, 한국은 겨울에도 실내가 따뜻해. 우리는 바닥 난방을 써서 집 전체가 골고루 따뜻하거든. 그때는 그저 다른 나라의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죠.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운 좋게도 파리에 있는 한국계 글로벌 기업 LS그룹에 취직했습니다. 전 세계 지사가 있는 대기업이었고 저는 유럽 마케팅 전략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는 만족스러웠지만 가끔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제 삶에는 따뜻함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각 지역의 담당자들이 한국 본사에서 한 달간 협업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유럽 시장 전략 담당자로 선발되어 겨울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비행기 창문 밖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겨울은 생각보다 추웠습니다. 스웨덴만큼은 아니었지만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 보내준 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될 예정이었죠. 첫날 아침 긴장된 마음으로 LS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높은 천장과 모던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리셉션에서 출입증을 받고 회의실로 향하는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리네아? 리네아 안데르손 맞아요? 돌아보니 믿을 수 없게도 그곳에는 용준이 서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만났던 그 용준이었습니다. 용준. 어떻게 여기서? 저도 졸업하고 본사로 들어왔어요. 지금은 글로벌 전략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리네아가 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파리에서 만났던 그 리네아인 줄은 몰랐네요. 세상은 정말 좁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학창시절 추억을 나누고 그는 친절하게 사무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온 기념으로 맛있는 것 먹으러 가요.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사실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파리에서 한 번 김치를 맛봤는데 너무 매워서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입맛에 맞는 음식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용주는 저를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삼겹살이라는 음식이었는데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놀랍도록 맛있었습니다. 소주라는 술도 처음 마셔봤는데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지난 몇 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학업을 마친 후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 군 복무를 마쳤고 LS그룹에 입사해 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웨덴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파리로 와서 현재 회사에 입사한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얼마나 머물 예정인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한 달이요. 1월 초까지 있을 예정이에요. 그럼 주말에 시간 있으면 서울 구경시켜 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곳들이 많거든요. 그의 제안에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친숙한 얼굴을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업무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주 동안은 주로 프로젝트 소개와 팀 빌딩 활동이 있었고 모든 지역 담당자들과 친해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 인도 등에서 온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아시아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깥은 영하의 날씨인데 사무실 내부는 너무 따뜻해서 많은 직원들이 얇은 셔츠만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스웨덴에서의 습관대로 항상 카디건을 걸치고 다녔는데 종종 더워서 벗어야 했습니다. 첫 주말 용주는 약속대로 저를 데리고 서울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날씨는 춥고 눈도 조금 내렸지만 도시의 활기는 그대로였습니다. 용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한국은 실내가 이렇게 따뜻한가요? 회사도 그렇고 지하철도 상점들도 모두 너무 따뜻해서 놀랐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우리나라의 온돌 문화 때문이에요. 한국은 예로부터 바닥 난방을 써왔거든요. 지금은 현대화되어 보일러 시스템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바닥을 통해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에요. 온돌이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네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바닥 전체에 뜨거운 물이 흐르는 파이프가 있어서 바닥이 따뜻해지고 그 열이 위로 올라오는 방식이에요. 스웨덴에는 없나요? 아니요, 우리는 주로 라디에이터나 벽난로를 사용해요. 바닥 난방도 있긴 하지만 보통 욕실이나 특정 공간에만 설치하죠. 집 전체를 그렇게 따뜻하게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난방비가 너무 비싸거든요.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는 인사동의 한 전통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앉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한 바닥의 온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손님들의 복장이었습니다. 밖은 영하의 날씨인데 실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심지어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있었습니다. 용준, 저 사람들 춥지 않나요? 왜 이렇게 얇게 입고 있죠? 아, 한국 사람들은 실내에서는 보통 옷을 다 벗어요. 밖에서는 두껍게 입다가도 실내에 들어오면 금방 더워지거든요. 정말 신기하네요. 스웨덴에서는 실내에서도 스웨터를 입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겨울에는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용주는 문득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댁에 가보는 건 어때요? 진짜 한국 가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부모님도 외국인 친구를 만나면 좋아하실 거예요.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좋아요. 정말 궁금해요. 그 다음 주말 용주는 저를 자신의 부모님 댁으로 초대했습니다. 서울 교외의 아파트 단지였는데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우와, 이렇게 큰 아파트 단지는 처음 봐요. 스웨덴에서는 주로 단독주택이나 작은 아파트 건물들이 많거든요. 한국은 땅이 좁아서 고층 아파트가 발달했어요. 우리 부모님 댁은 15층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용준의 부모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발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리네아 씨. 용준의 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조금 하셨지만 용준이 주로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안은 정말 따뜻했고
용준의 아버지는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말이죠. 아버지,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스웨덴에서 온 리네아예요. 용준의 아버지께서도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낮은 테이블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바닥에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앉으니 엉덩이와 다리를 통해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리네아 씨, 차 한 잔 어떠세요? 용준의 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탁으로 이동하는 대신 우리는 모두 그 낮은 테이블 주변 바닥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 따뜻한 바닥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용준, 이게 바로 온돌인가요? 맞아요. 이 아파트는 현대식 보일러 시스템이지만 원리는 전통 온돌과 같아요. 바닥 아래로 뜨거운 물이 흐르는 파이프가 있어서 바닥이 따뜻해지고 그 열이 위로 올라오는 거죠. 용준의 아버지께서 갑자기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씀하셨고 용준이 번역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온돌의 역사에 대해 알려주고 싶으시대요. 아버지는 역사에 관심이 많으셔서요. 용준의 아버지는 천천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셨고 용준이 번역했습니다. 온돌은 약 2000년 전부터 한국에서 사용되어 왔대요. 원래는 집 아래에 불을 지피는 공간을 만들고 그 위에 큰 돌판을 깔아서 열이 전달되게 했대요. 연기는 굴뚝으로 빠져나가고 열은 돌에 저장되어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했다고 하네요. 와, 정말 오래된 기술이군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바닥에 앉거나 눕는 생활 방식이 발달했어요. 온돌이 있으니까 바닥이 가장 따뜻한 공간이었거든요. 용준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제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방으로 저를 안내했는데 그곳에는 바닥에 두꺼운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게 요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한국 침구죠. 바닥에 깔고 그 위에서 자는 거예요. 용준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 위에 앉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편안했습니다. 바닥의 온기가 이불을 통해 전달되어 마치 따뜻한 품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정말 편안하네요. 이렇게 자면 몸이 따뜻하겠어요. 용준의 어머니께서 웃으시며 한국어로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늘 밤 여기서 주무셔도 된대요. 진짜 온돌 체험을 해보라고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한국 전통 음식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불고기, 각종 나물과 김치 등 다양한 반찬이 테이블에 가득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용준의 아버지께서 소주를 꺼내 오셨고 우리는 함께 한국식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용준은 자기 부모님 댁에서 자고 가라고 권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기보다는 이 따뜻한 온돌방에서 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준의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잠옷으로 갈아입고 온돌 위에 깔린 요 위에 누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을 경험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전신을 감싸주었고 등과 허리의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스웨덴의 차가운 침대와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게 한국의 겨울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깊은 잠을 잤고 몸이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겨울이면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춥고 움츠러들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용준은 저를 다시 서울 시내로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와 청계천 주변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용준, 어젯밤에 정말 잘 잤어요. 온돌 위에서 자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바닥 난방이 당연하게 여겨져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외국인들은 항상 놀라워해요. 스웨덴에서는 난방이 충분하지 않아서 겨울에 항상 춥거든요. 게다가 난방비도 너무 비싸서 실내 온도를 18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18도요? 그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너무 추운 온도예요. 우리는 보통 실내 온도를 2224도로 유지해요. 그런데 난방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스웨덴에서는 그렇게 따뜻하게 하면 한 달에 몇백 유로가 나올 거예요. 물론 한국도 싸지는 않지만 온돌 시스템이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이에요. 열이 바닥에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천장까지 데울 필요가 없거든요. 대화를 나누다가 청계천 주변의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역시 바닥 난방이 되어 있어 따뜻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점점 이 온돌 시스템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용준, 온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이 시스템이 정말 에너지 효율적인 건가요? 네, 실제로 매우 효율적이에요. 온돌은 열 전달 방식이 대류가 아닌 복사열과 전도열을 주로 사용해서 에너지 손실이 적어요. 게다가 물은 공기보다 열을 더 오래 저장하기 때문에 한 번 데워진 바닥은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해요. 그런데 왜 서양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널리 퍼지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아마 문화적 차이 때문이 아닐까요? 서양은 의자 문화고 동양은 바닥 문화니까요. 바닥에 앉거나 눕지 않으면 온돌의 장점을 온전히 느끼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바닥에 앉는 문화가 거의 없었고 모든 활동이 의자나 소파, 침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요즘 유럽에서도 환경 문제 때문에 에너지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온돌 같은 시스템이 더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용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의 온돌 시스템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많이 발전했어요. 지금은 바닥에 파이프를 설치하고 온수를 순환시키는 방식인데 이건 사실 유럽의 현대식 바닥 난방과 비슷해요. 다만 한국은 이 시스템이 집 전체에 설치되어 있고 문화적으로도 바닥의 따뜻함을 중요시하죠. 맞아요. 그런데 한국의 난방 시스템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나요? 네, 한국의 보일러 시스템은 매우 발달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온도와 시간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디지털 보일러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죠. 스마트폰 앱으로 외출 중에도 집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많아요. 와, 정말 편리하네요. 스웨덴에서는 그런 세밀한 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카페를 나와 걷다가 우연히 한 보일러 전시장을 발견했습니다. 용준이 제안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실제 보일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전시장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보일러와 온도 조절 장치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설명을 시작했고 용준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현대 한국의 보일러 시스템은 대부분 콘덴싱 보일러라고 해요. 이 방식은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열까지 활용해서 효율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직원은 계속해서 온돌 파이프 시스템의 구조와 설치 방법, 스마트 조절 장치의 기능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 시스템에 매료되었습니다. 용준, 이런 시스템이 스웨덴에도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겨울이 더 춥고 길어서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유럽에도 이런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에너지 효율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늘고 있대요. 전시장을 나온 후 우리는 근처 서점에 들렀습니다. 용주는 한국 건축과 온돌에 관한 책을 찾아주었고 영어로 된 책도 몇 권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온돌 한국의 따뜻한 지혜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생활 방식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의 역사, 과학적 원리, 현대적 적용,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미친 영향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따뜻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여 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는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과 가족 중심적 가치관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책의 한 구절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온돌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본격적인 프로젝트 작업이 진행되었고 저는 한국 팀과 함께 유럽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루 종일 회의와 프레젠테이션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온돌에 대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국인 선배 직원 유진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네아 씨,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적응하기 힘든 점은 없나요? 네, 생각보다 잘 적응하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정말 인상적인 건 한국의 난방 시스템이에요. 온돌이라고 하죠? 유진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맞아요.
외국인들이 항상 놀라는 부분이죠. 특히 북유럽에서 오신 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스웨덴에서는 실내에서도 꽤 춥게 지내거든요. 바닥이 따뜻하다는 개념은 정말 새로웠어요. 그렇군요. 저는 학생 때 노르웨이에서 6개월 정도 지낸 적이 있는데 정말 추웠어요. 집이 바깥보다 조금 덜 추운 정도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북유럽은 난방비가 너무 비싸서 실내 온도를 높게 유지하기 힘들어요. 게다가 단열재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창문이 많아서 열 손실이 많은 편이고요. 한국은 아파트가 대부분이라 단열이 잘 되어 있고 온돌 시스템이 효율적이라 상대적으로 경제적이에요. 물론 최근에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요. 유진 씨, 혹시 한국의 주택 단열 기술에 대해 더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주제에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유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최근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건설 현장을 견학할 수 있어요. 아직 내부 공사 중이라 온돌 파이프가 설치되는 과정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주말 계획이 잡혔고 저는 온돌에 대해 더 배울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유진 씨는 저를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 들어가니 여러 작업자들이 바닥에 파이프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온돌 파이프가 설치되는 과정이에요. 저 파이프 안으로 뜨거운 물이 흐르게 되죠. 바닥 전체에 균일하게 파이프가 깔리고 그 위에 시멘트가 덮이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 책임자가 다가와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파이프는 특수 처리된 PVC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열전도율이 좋습니다. 수명은 약 50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파이프 간격은 30cm로 열이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유진 씨가 통역해 주었고 저는 더 질문했습니다. 단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열이 아래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파이프 아래에는 특수 단열재를 깔아서 열이 위로만 전달되도록 합니다. 요즘은 친환경 단열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건설 현장 책임자는 계속해서 현대식 온돌 시스템의 장점과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마트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방마다 온도 센서가 있어서 필요한 곳만 따뜻하게 할 수 있고 시간대별로 온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접목해서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고 자동으로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입니다. 유진 씨는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IT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스마트홈 시스템이 많이 보급되어 있어요. 외출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보일러를 켜고 끌 수 있어서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한 집을 만날 수 있죠. 현장 견학을 마치고 유진 씨는 저를 근처의 모델하우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완성된 아파트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실제로 작동하는 온돌 시스템과 스마트 조절 장치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최신 보일러 컨트롤러예요. 온도, 시간, 방별 설정까지 모두 가능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편리하네요. 스웨덴에서는 이런 세밀한 조절이 가능한 시스템이 많지 않아요. 유진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따뜻한 것을 정말 좋아해요. 온돌 한함 따뜻해야 사람 마음도 따뜻해진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담긴 문화적 산물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시스템이 스웨덴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이런 온돌을 경험해보면 정말 좋아하실 텐데.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온돌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에요. 바닥이 따뜻해서 집 전체가 골고루 따뜻하고 특히 발이 차지 않아요. 스웨덴의 겨울에 얼마나 유용할지 상상해보세요. 어머니는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것 같구나. 우리 집 리모델링 할 때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 찾아볼게요. 유럽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다만 문화적으로 바닥에 앉거나 눕는 생활 방식이 없어서 온돌의 장점을 온전히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발이 따뜻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특히 노년층에게는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온돌이 단순한 개인적 호기심을 넘어 실제로 스웨덴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3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와 생활 방식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용준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주말마다 용준은 저를 데리고 서울 곳곳을 구경시켜 주었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같은 고궁뿐만 아니라 북촌화 농마을, 삼청동, 이태원 등 다양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북촌화 농마을에서 전통 한옥을 구경했을 때 용준은 전통적인 온돌 구조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궁이에요. 여기서 불을 지피면 열기가 구들장 아래로 지나가서 바닥을 데우고 연기는 저기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정말 과학적이네요. 2000년 전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게 놀라워요. 용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우리 조상들은 정말 지혜로웠어요.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한옥 체험관에서는 실제로 온돌방에 누워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요 위에 함께 앉아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용준,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 문화도 온돌 때문에 발달한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자연스럽게 바닥 생활이 발달했고 그에 맞는 가구와 생활 도구들이 만들어졌죠. 낮은 테이블, 이불 등이 모두 바닥 문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고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용준은 저녁 식사로 삼계탕을 제안했습니다. 삼계탕은 닭 속에 인삼, 찹쌀, 마늘 등을 넣고 오래 끓인 보양식이에요. 몸이 따뜻해지는 음식이죠.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용준의 말대로 삼계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깊은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서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용준은 언젠가 해외 지사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했고 저는 마케팅 분야에서 더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리네아는 한국에서 일할 생각은 없어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곳의 생활 방식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매력적인 나라인 것 같아요. 특히 겨울에 따뜻한 집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장점이죠. 용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우리 회사 본사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면 고려해 볼 만하겠네요. 그럴까요? 언어가 문제겠지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준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리네아, 사실 당신과 보내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출장이 끝나도 계속 연락하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에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용준에게 감정이 생기고 있었지만 출장이 끝나면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용준.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우리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용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조심스럽게 제 손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쌌을 때 마치 온돌의 따뜻함처럼 그 온기가 저의 마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 어때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하는데 함께 가볼래요? 제주도 여행은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고 마지막 날 밤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용준은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리네아,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내 곁에 있어주세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단 몇 주 만에 이런 감정이 생길 줄 몰랐지만 용준과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용준. 하지만 제 삶은 프랑스에 있고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한다면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출장이 끝나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기로 했고 가능하다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온돌 문화와 용준과의 만남이 제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성공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냈습니다. 팀원들과 마지막 회의를 하며 저는 이 한 달간의 경험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 지사의 인사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리네아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사무실 한쪽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리네아 씨의 이번 프로젝트 성과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본사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혹시 한국 지사에서 일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저는 놀랐습니다. 마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먼저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정말요? 그런 기회가 있나요? 네, 글로벌 마케팅팀에서 유럽 시장 전문가를 찾고 있었거든요. 리네아 씨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어 문제가 있지만 회사에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 드릴 수 있고 업무는 주로 영어로 진행되니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분명 큰 변화였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프랑스에 있는 제 아파트와 여러 가지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요. 물론이죠. 한 달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날 저녁 저는 용준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그럼 한국에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에요. 큰 변화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용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한국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리네아의 행복이 중요해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지지할게요. 그의 말에 감동한 저는 마음의 결정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온돌의 따뜻함, 그리고 용준과의 만남. 이 모든 것들이 제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사팀장을 찾아가 결정을 알렸습니다. 한국 지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팀장은 기쁜 표정으로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환영합니다, 리네아 씨. 앞으로 좋은 동료가 되길 바랍니다. 남은 며칠 동안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 짐을 정리하고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님께 이 결정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스웨덴에 계신 부모님께 화상통화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한국 회사 본사로 이직하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살게 될 거예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제가 얼마나 이 결정에 확신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신 후에는 지지해 주셨습니다. 네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응원할게. 다만 자주 연락하고 휴가 때는 꼭 스웨덴에 와야 해. 물론이죠. 그리고 사실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용준이라고.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미 눈치챘단다. 내 목소리에서 행복이 느껴졌거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 저는 용준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언젠가 용준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고 저는 기회가 되면 꼭 함께 스웨덴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화상통화를 마친 후 용준에게 전화했습니다. 결정했어요. 한국 지사로 이직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관계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용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요? 리네아, 당신은 내 인생에서 만난 가장 특별한 사람이에요. 함께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 그렇게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 모든 것을 정리한 후 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외국인 직원을 위한 아파트를 제공해 주었고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한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온돌의 따뜻함처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가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용준은 항상 제 곁에서 지원해주며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정착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용준은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한강변을 산책하던 중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리네아,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결혼해 주시겠어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한국과 스웨덴의 문화를 조합한 특별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모두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셨고 이 기회에 한국 문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온돌에 큰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한국의 겨울을 경험하며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에 반해버리셨죠. 리네아, 이건 정말 놀라워. 스웨덴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 실제로 유럽에서도 바닥 난방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어요. 다만 온돌처럼 집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설치하는 경우가 많죠. 어머니는 결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꼭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야겠다. 겨울이 춥고 긴 스웨덴에 딱 맞는 시스템인 것 같아. 결혼 후 저와 용주는 서울 근교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새 집은 물론 최신 온돌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스마트홈 기능으로 언제 어디서나 온도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용준, 이제 우리 집이 생겼네요. 정말 꿈만 같아요. 앞으로 이곳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리네아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게요. 저는 회사에서 유럽 시장 전략 팀장으로 승진했고 용주는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팀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쁜 와중에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자 온돌의 진정한 가치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깥에서 돌아와 따뜻한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의 안락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용준, 한국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집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요. 집이 있어야 사람이 된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스웨덴에서는 집이 아무리 좋아도 겨울엔 항상 춥고 불편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편하네요. 용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집에서 옷을 얇게 입는 거예요. 너무 따뜻하니까요. 스웨덴에 계신 부모님과는 자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리네아, 드디어 우리 집에도 바닥 난방을 설치했단다. 한국식은 아니지만 비슷한 시스템이야. 화장실과 거실에 설치했는데 정말 따뜻하고 좋더라.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어떠세요, 느낌이?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이제는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특히 고양이가 정말 좋아해. 항상 따뜻한 바닥에서 잠을 자거든.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온돌이 스웨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문화는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 우리는 특별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스웨덴의 부모님 댁을 방문하고 그 후 바로 스위스 출장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용준에게는 첫 스웨덴 방문이었고 저에게는 오랜만에 고향 방문이었습니다. 스웨덴은 예상대로 매우 추웠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부모님의 집은 이전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자랑스럽게 새로 설치한 바닥 난방 시스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욕실이고 여기 거실도 다 바닥 난방이야. 아직 집 전체는 아니지만 주요 공간은 모두 따뜻하게 만들었어. 용주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늑하네요, 어머님. 한국의 온돌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이에요. 저녁 식사 중 아버지께서 용준에게 물으셨습니다. 용준, 한국의 난방 시스템이 그렇게 훌륭하다니 놀랍군. 어떤 원리로 그렇게 효율적인 거지? 용준은 열정적으로 온돌의 과학적 원리와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메모까지 하셨습니다. 흥미롭군. 나도 이제 은퇴했으니 집 전체에 이 시스템을 확장해볼까 생각 중이야. 리네아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거든. 용주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장인어른, 한국에는 더 발전된 시스템이 있어요. 다음에 저희가 설치를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용준과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용준, 온돌이 우리 가족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신기해요. 맞아요. 문화적 차이가 있어도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고 수용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날 용주는 부모님과 함께 스웨덴의 전통적인 벽난로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난방 방식을 비교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토론했습니다. 스웨덴의 벽난로는 아름답고 낭만적이에요. 불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온돌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미학과 실용성의 균형이 중요하지. 두 문화의 좋은 점을 결합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군. 스웨덴 방문을 마치고 스위스로 출장을 떠나기 전 용주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꼭 장모님 댁에 한국식 보일러를 설치해 드려야겠어요. 스웨덴의 추운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의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스위스 출장 중에도 우리는 현지 호텔의 난방 시스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유럽의 다양한 난방 방식을 경험하며 온돌의 장점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용준, 유럽도 점점 바닥 난방을 도입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 욕실이나 특정 공간에만 설치하더라고요. 그래도 변화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죠. 어쩌면 미래에는 온돌처럼 전체 바닥 난방이 표준이 될지도 몰라요.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는 더욱 단단해진 관계를 느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름, 저와 용주는 특별한 소식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첫 아이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신 소식에 가장 기뻐하신 분은 바로 양가 부모님이었습니다. 스웨덴에 계신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리네아, 정말 축하한다. 우리 곧 한국에 갈게. 첫 손주를 꼭 보고 싶구나. 임신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전통적인 임신 문화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태교와 관련된 다양한 풍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용준, 한국에서는 임신했을 때 특별히 지켜야 할 것들이 많네요. 네, 우리 문화에서는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발달을 매우 중요시해요. 특히 정서적인 안정을 강조하죠. 가을이 깊어가면서 저는 한국의 온돌 문화가 임신 중인 제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은 제 몸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뱃속 아기에게도 좋은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용준, 온돌이 없었다면 이렇게 편안하게 임신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스웨덴이었다면 계속 춥고 불편했을 텐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임산부가 따뜻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태중의 아이도 따뜻해야 건강하다라는 말도 있죠. 임신 7개월 차에 스웨덴에서 부모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감격하셨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렇게 따뜻한 나라에서 자라다니 정말 행복하겠구나. 부모님의 방문 기간 동안 용주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웨덴으로 돌아가셨을 때 설치할 수 있는 한국식 보일러 시스템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건 저희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스웨덴으로 돌아가시면 전문가가 설치해 드릴 거예요. 집 전체를 한국식 온돌처럼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부모님은 감격하셨고 특히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용준,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따뜻해질 거예요. 리네아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부모님이 떠나신 후 저와 용주는 아기를 위한 방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바닥은 따뜻한 온돌이었고 아기가 바닥에서 편안하게 놀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한국 아기들은 바닥에서 많이 놀아요. 온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 아기도 따뜻한 바닥에서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가을, 저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름은 한국식과 스웨덴식을 결합해 소피아 민서라고 지었습니다. 소피아는 스웨덴 이름이고 민서는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과정에서 온돌의 장점을 더욱 실감했습니다. 특히 아기가 바닥에서 기어다니기 시작했을 때 따뜻한 바닥은 최고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용준, 스웨덴에서는 아기가 바닥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놀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춥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영아 발달이 조금 다른 점도 있어요. 바닥 생활이 많다 보니 대근육 발달이 빠른 경향이 있거든요. 소피아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스웨덴에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부모님 댁에 한국식 보일러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리네아, 용준, 정말 고마워. 집 전체가 따뜻해졌단다. 이웃들도 놀라워하고 마을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 더 놀라운 소식은 어머니의 친구들 사이에서 이 시스템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몇 이웃들이 같은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고, 심지어 지역 신문에 한국식 난방의 혁명이라는 제목의 작은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네요. 스웨덴에서도 온돌의 장점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군요. 그럼 특히 노년층에게 인기가 많아.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닥의 따뜻함은 정말 축복이거든. 리네아, 네가 한국의 좋은 문화를 스웨덴에 소개해준 셈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온돌, 스웨덴의 휘게 문화처럼 각 나라의 좋은 점들이 서로 배우고 발전해 나간다면 세상은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소피아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저희 가족은 스웨덴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기에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고 부모님의 따뜻해진 집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부모님의 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저희를 반겼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한국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정말 따뜻하네요. 마치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렇지? 이제 겨울이 두렵지 않아. 온도 조절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난방비도 생각보다 많이 절약되고 있어. 더 놀라운 것은 부모님의 생활 방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니까 앉아있는 것도 편하더라. 요즘은 저녁에 바닥에 앉아 책을 읽는 게 취미가 되었단다. 용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모님, 이제 완전히 한국 스타일이네요. 저녁 식사 후 아버지는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실은 우리 지역 노인회관에서도 이 난방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내가 소개했거든. 특히 노인들의 건강에 좋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여겨지고 있어. 용주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온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있어요. 특히 혈액순환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날 밤 소피아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저와 용준은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용준, 우리가 두 문화의 다리가 된 것 같아요. 한국의 따뜻함이 스웨덴의 추위를 녹이고 있네요. 맞아요. 문화는 서로 배우고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소피아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진 아이로 자랄 거예요. 스웨덴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회사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습니다. 북유럽 시장에 한국의 온돌 기술을 소개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리네아 씨는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으니 이 프로젝트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마케팅이 가장 효과적일 테니까요. 저는 기쁘게 이 프로젝트를 수락했고 곧 팀을 꾸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온돌 기술이 북유럽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저는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종종 제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한 달의 출장으로 시작된 이 모든 변화들, 온돌이라는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어떻게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는지 생각하면 신기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배우며 자라고 있고 용준과 저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더 깊은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처럼 문화의 교류와 이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함은 이제 스웨덴의 겨울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 따뜻함을 나누는 문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시기, 제가 진행한 북유럽 마케팅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지에서 한국의 온돌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노년층과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리네아, 당신의 프로젝트 덕분에 회사가 북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용준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모두 용준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온돌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집에서 열린 작은 축하 파티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북유럽 시장 진출의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온돌 기술은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리네아,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한국과 스웨덴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이해하고 연결해 주었어요. 용준이 건배를 제안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를 재우고 난 후 용준과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용준,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한국에 출장 오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 온도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용준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고 생각해요. 리네아가 온돌의 따뜻함을 느끼고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게 된 것처럼 저도 리네아를 통해 스웨덴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있잖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서 좋은 점을 배우고 존중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온돌은 그 시작점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 특별한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온돌 마케팅 전략이 북유럽 비즈니스 혁신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리네아 씨, 축하합니다. 이 상은 문화관, 비즈니스 교류에 기여한 프로젝트에 주는 상이라 더 의미가 깊습니다. 상 시상식은 스톡홀름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저는 용준과 소피아와 함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여행이 될 것이었습니다. 시상식 전날 우리는 제가 자란 옵살라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부모님 집은 완전히 바닥 난방이 갖춰진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거실 한편에 한국식 좌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놀라워요. 완전히 한국 스타일이네요. 내 덕분이야, 리네아. 우리 친구들도 이 공간을 정말 좋아해. 특히 손주들이 놀러오면 이 따뜻한 바닥에서 놀게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단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은 이웃들과 함께 한국식 난방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을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5가구가 비슷한 시스템을 설치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웨덴은 겨울이 길고 춥잖아.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고 있었는데 이 시스템은 정말 혁명적이야. 다음 날 시상식에서 저는 북유럽 비즈니스 혁신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수상 소감으로 저는 문화교류의 중요성과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는 것이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이며 가족의 따뜻함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술의 발전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진정한 혁신은 인간의 삶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국의 온돌이 스웨덴의 겨울을 따뜻하게 하듯 서로 다른 문화의 좋은 점을 배우고 나누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한국과 스웨덴 두 나라의 문화적 교류와 온돌 시스템의 장점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용준은 제 옆에서 묵묵히 지원해 주었고 소피아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리네아, 당신은 이제 온돌 홍보대사가 되었네요. 용준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제 임무는 전 세계의 온돌의 따뜻함을 알리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희 가족에게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용준이 회사에서 유럽 지역 총괄 책임자로 승진한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그가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일하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리네아, 이제 우리는 정말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겠네요. 소피아도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하며 자랄 수 있고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정말로 두 문화의 연결고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우리는 스웨덴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었고 소피아에게도 스웨덴의 전통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스웨덴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의 집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실 한켠에 한국식 좌식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한국 전통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엌에는 김치 냉장고까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네가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조금씩 배우고 있단다. 용준이 보내준 김치가 정말 맛있더구나. 특히 온돌에서 따뜻하게 앉아 김치찌개를 먹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 크리스마스 저녁, 우리는 스웨덴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율곡이 스웨덴 크리스마스 햄과 김치, 글레그 뜨거운 와인과 수정과가 한 테이블에 어우러졌습니다. 두 문화의 맛있는 음식들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모습은 마치 우리 가족의 모습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모두 따뜻한 온돌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용준에게 스웨덴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고, 용준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소피아는 두 할아버지, 할머니의 무릎을 오가며 즐거워했습니다. 용준, 한국의 온돌 문화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 겨울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졌어. 특히 나이가 들수록 따뜻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장인어른. 한국에서는 따뜻한 바닥이 건강을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특히 노인들과 아이들에게는 온돌이 더욱 중요하죠. 그날 밤 소피아를 재우고 나서 용준과 저는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은 춥고 어두웠지만 우리가 있는 집안은 온돌의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용준,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스웨덴과 한국, 이렇게 멀리 떨어진 두 나라가 온돌이라는 하나의 문화를 통해 연결되다니. 그게 바로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국경과 언어를 넘어 좋은 것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거죠. 맞아요. 우리 소피아는 정말 행운아예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배우며 잘할 수 있으니까요. 용준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리네아,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온돌처럼 따뜻한 당신의 마음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용준. 당신과 한국의 따뜻함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을 견디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창밖으로 눈이 조용히 내리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처럼 우리의 사랑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우리 가족에게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용준의 회사가 스톡홀름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고 용준이 초대 지사장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 가족이 앞으로 스웨덴과 한국을 오가며 살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리네아, 이제 정말 두 나라의 다리가 되는 거예요. 소피아도 두 문화 속에서 자라날 수 있고요. 우리는 스톡홀름 외곽에 집을 구입했고 물론 제일 먼저 한국식 온돌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파트는 그대로 유지하여 한국에 갈 때마다 머물 수 있게 했습니다. 스웨덴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면서 저는 이전과는 다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북유럽과 한국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이 재단은 두 지역의 기업, 예술가, 학생들 간의 교류를 지원하고 서로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온돌에서 시작된 문화 교류가 이제는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네요. 용준이 재단 개소식에서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스웨덴어를 모두 할 수 있었고 양국의 전통과 문화를 모두 즐겼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한국 책을 읽다가도 스웨덴 전통 노래를 흥얼거리곤 했습니다. 엄마, 저는 한국과 스웨덴이 모두 좋아요. 두 나라 모두 제 집 같아요. 소피아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국경과 문화의 벽을 넘어 어디서든 따뜻함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것.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저는 종종 문화교류와 온돌의 가치에 대해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한 강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이자 가족의 따뜻함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좋은 점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저의 스웨덴과 한국의 가족이 그랬듯이 우리 모두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온돌에서 시작된 작은 문화적 충격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게 된 이야기. 지금도 눈 내리는 스웨덴의 겨울밤, 우리 가족은 따뜻한 온돌바닥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소피아는 한국 전래 동화책을 읽고 용주는 스웨덴 전통빵을 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온돌의 따뜻함이 제 인생을 바꿨듯이 문화의 교류와 이해는 우리 모두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따뜻함이 단순한 온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른 문화의 새로운 발견으로 인생이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한국의 온돌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한 한국의 온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온돌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